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새해 1월 증시를 흔들었던 섹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이 로봇, 조선, 양자 컴퓨터 등등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로봇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의 주도 업종이 될 거라더니 정말 새해 증시 첫날부터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로봇 산업 대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인지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 CES 2025에서의 주인공은 AI, 양자기술, 그리고 로봇이었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들 주가도 랠리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연설에서 로봇의 챗 GPT 시대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최근 AI 로봇 학습용 소프트웨어, 또 시뮬레이션 등 AI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로봇용 소형 컴퓨터인 잭슨 토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빅테크들의 로봇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고요.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인 피겨 AI에 투자했습니다. 또 아마존도 휴머노이드 디지트 로봇을 물류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로봇 시장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25배가 성장한 378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국내 로봇 관련주들 거래 대금 상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조 7천억 원 가까이 거래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클로봇도 1조 5천억 원 정도 거래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와 대기업의 격전지, 로봇 섹터가 올해 주도 업종이 될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새해 상승 불씨 지피는 로봇 섹터, 올해 이끌 주도 업종이 될까인데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재건 교수 그리고 SK증권 리서치센터 박찬솔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로봇 이야기 해볼 텐데 우리 교수님은 공대 느낌이 납니다. 그래요. 먼저 이 CES 2025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녀왔고요. 부럽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일단 AI가 실제로 왔구나라는 네. 분위기가 총평이라고 하면 총평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AI를 제대로 못 쓰면 도태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새로운 산업에 접목시키느냐 이런 경연의 장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 로봇 관련해서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로봇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젠슨 왕이 기조연설에서 로봇을 이렇게 하면은 개발이 빠릅니다. 저희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조연설 때문에 네. 로봇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로봇, 젠슨 왕, CES 거기서의 어떤 젠슨 왕의 입에 우리 증시가 좀 출렁출렁했었던 네,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뭐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로봇 하다 보니까 네. 젠슨 왕이 소개했던 코스모스라는 그 로봇 플랫폼이 정말 혁신적이었죠. 그게 그래서 어떤 건가요? 그 플랫폼? 로봇을 개발하려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데이터를 쌓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해주겠다.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할 테니 다 여기서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어떤 로봇이 활보를 하면서 네. 살짝 날아도 주고 뛰어도 주고 뭐 이런 느낌을 좀 기대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약간 프로그램 쪽으로 네, 이 장에 들어오십시오라는 것에 오히려 좀 더 매료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찬솔 연구위원님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주도를 할 섹터로 로봇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1분기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뜨느냐를 보면 이 섹터가 올 한 해를 책임진다. 이런 뭐 증권가의 속설도 있습니다. 저만 아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지금 로봇이 이 새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네.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산업재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재 내에서 뭐 로보틱스만 좋은 건 아니고요. 전력기기도 좋고 조선도 좋고 그리고 기계 섹터 내에서 이제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는 좀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제 표어를 들고 나오면서 여기와 관련된 산업 섹터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취임 이후에 한 100일 안에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네. 규제 완화가 발표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어떤 관점에서 수혜업종인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만 볼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팀 트럼프를 봐야 됩니다. 예,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스콧 베선트의 과거의 정책 내용을 보면 333 정책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333. 네.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좀 줄이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용 단에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줄이자. 네, 네. 그리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부분은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생산성이라는 게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싸게 물건을 많이 만들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생산성 지표를 높일 수 있을 때까지 로보틱스 업종에 투자할 거다라는 데 사전 베팅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말씀은 이 질문 좀 드리나 마나한 질문인데 요즘 보면은 대기업들의 참여 그리고 우리 시장의 로봇주가 왜 이렇게 뜨겁냐면 삼성이 어떤 최대 주주가 되면서 로봇 산업이 좀 뜨거워졌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의 참여로 로봇주들 계속해서 좀 뜨거워지겠죠?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연구님.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소비자가 좀 놀랄 만한 그런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춰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건 원래 굉장히 오랜 노력에 걸쳐서 네. 얻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옵티머스 로봇도 그런 걸 감안해서 속도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LG에서 투자를 휴머노이드 쪽에 하겠다고 하는 건 이 시장이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특정한 위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지금 선도 업체를 보면은 휴머노이드의 하드웨어를 버전을 뭐 최소 3번 정도 만들고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계속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첫 번째 이제 고민을 해봤던 게 해외랑 한국의 엔지니어 분들의 연봉 갭 이런 갭이 차이가 크나요? 네,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주제라서 다루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대기업들과 그리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시장성에 관련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해 나가면서 기술 동향의 발전을 보면서 그리고 경쟁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조율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수준이 글로벌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로봇은 어떤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수준. 로봇만큼은 좀 그렇게 미약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교수님? 기술 수준하고 네. 그리고 상업화 수준하고 두 개를 이제 나눠서 나눠서. 네. 볼 필요가 있는데 기술 수준은 그렇게 뒤지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미국이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중국이 뒤따라가고 있지만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뒤처지진 않는데 문제는 플레이어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플레이어들의 수다라면 기업의 숫자 아, 그리고 연구진들의 그 명수 네, 이런 네.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 저변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수는 적어도 그 질적으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만 한정해서 말하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업화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A 로봇 정도 이 정도가 보입니다. 물론 이제 두 다리로 걷는 이족 보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 이외에 바퀴로 굴러가면서 상체가 인간형인 로봇들 이런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네, 그리고 네. 신생 스타트업인 홀리데이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암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예전부터 잘해왔던 네. 그런 공동체고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른 때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업화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회의 시간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우리가 제대로 잘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패스트 팔로잉 빠르게 쫓아가는 거 이것을 네네. 또 한 번 쓴다면 그리고 또 많은 역량들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만화, 영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의 일자리도 대신할 것이다. 여기 강수민 캐스터와 저의 일자리에 로봇이 앉아서 대신할 수도 있다. 훨씬 더 뭐 실수 없고 뭐 인간이 아니겠다. 인간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좀 깔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겁도 나지만 한편으로 또 기대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로봇 세상 좀 터무니없는 질문인데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로 그것도 나눠볼게요. 네, 그래요. 일단 제조업 분야, 생산하는 분야와 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서비스 분야 이렇게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 분야는 상당히 빠르게 들어올 겁니다. 음. 빠르면 오래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드라이빙을 세게 걸고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모습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한 바로는 2028년이면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일반 서비스 분야, 특히 가정 이런 데는 굉장히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0년대 중반쯤은 되지 않을까라는 30년 생각하고 후? 있고요. 2030년 2030년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저는 되게 길게 보고 있는 건데. 10년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게 저는 굉장히 긴 시간 같은 오. 느낌이고 그런데 이 일반 서비스에 들어오려면 네. 그 공장 제조업 현장에서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 테스트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제조업 현장에서 먼저 쓰이고 그리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이런 단계로 지금 보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구원님께 또 우리가 요걸 여쭤봐야죠. 지금 로봇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지만 협동 로봇, 뭐 물류 로봇, 배송 로봇, 저희 뭐 여러 종류의 로봇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장에서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교수님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말고 어떤 기업들 우리 연구원님이 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이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기업이 있나요? 옆에 계신 교수님 또 A로봇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A로봇 포함해서 어떤 기업에 눈이 가시나요? 네. 네, 이제 저는 사실 지금 분명한 위너가 없다라고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받았거나 관련 밸류 체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장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이제 하드웨어 밸류 체인, 하드웨어 시가총액 순위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네. 대부분 뭐 자동차라던가 IT 쪽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대부분의 밸류 누적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CEO께서 네네. CES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LG의 밸류 체인이 좀 올랐는데요. 업체들이. 거기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이제 로보티즈가 있고요. 과거에 휴머노이드를 개발해왔다는 이력 때문에 네네. 만약에 여기서 LG전자가 정말로 로보티즈와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의 시총의 갭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LG전자의 동향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품 네. 쪽, 소프트웨어 쪽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계속 감속기를 공급할 거로 예상이 되는 SPG가 있고, 그리고 모터 쪽에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하이젠 R&M, 그리고 국내 유통 어떻게 보면 대표 이커머스사 네. 중에 하나인 곳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시메스, 그래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기업을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찬솔 연구위원이 가장 주목을 갖는 기업,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느 쪽인가요? 하나만요. 네. 난 이 정도, 난 이 기업이 좋더라. 저는 뭐 우리나라에 베팅한다는 차원에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레인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틱스.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독 휴머노이드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미래로 나갔을 때 로봇의 성장성에 가장 좀 중심에 쓸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연구원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수님의 어떤 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가장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멀티플이 높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좋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교수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활용하기에는 인간형 로봇보다는 다른 쪽을 먼저 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ROI, 명백히 ROI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로봇화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네. 이런 것도 로봇으로 만들고 저런 것도 로봇으로 만들고 자동화를 정말 열심히 실현을 했는데 결국 만들고 나면은 ROI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ROI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투자금 이만큼 들었는데 리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할까? 네. 그런데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의외로 ROI가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로봇이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인간형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부르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이 이 하나의 일을 잘 수행해 갖고 끝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ROI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일이 끝나고 그러네요. 나면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계속 일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쉼 없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종류를 자동화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산업혁명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2030년대 중요한 키워드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큰 시장이죠. 하긴 생각해보니까 모든 일이나 노동,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하게끔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인간형 로봇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투자의 재발견이니까 투자함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좀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 쪽에 투자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멀리 봤을 땐
연구원님 동의하시나요?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상승 불시 지핀 로봇 섹터 올해 이끌 주도 업종이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봇주 흐름이 좋다 보니 ETF에서도 지금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와 해외 ETF 중에서 어떤 로봇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저희가 1분 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로봇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로봇 ETF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국 그리고 미국의 로봇 ETF들 4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엑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가 1년간 수익률이 44%로 가장 높은데요. ETF 종목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엑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ETF입니다. 재작년에 상장됐고 시총 규모는 400억 원 정도로 오늘 살펴볼 국내 ETF 가운데 가장 작지만 앞서 보셨듯이 최근 1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또 GE 버노바 등 4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도 재작년에 상장됐고요. 시총은 700억 원 정도고 엔비디아, 인투이티브 서지컬, 또 일본 회사인 키엔스 등 46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K 로봇 액티브는 22년도에 상장됐고요. 시총 규모가 1,300억 원 정도로 가장 큽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등 국내 로봇 관련주들 31개를 담고 있고요. 최근 1년간 6% 주가가 빠졌지만 최근 한 달간은 14% 오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이즈 AI 로봇 ETF입니다. 시총은 640억 원 정도고요.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SOS랩 등 국내 로봇 관련주들 2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25%로 가장 크게 빠졌지만 또 최근 한 달간은 11%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주요 로봇 ETF들 확인해 보시죠. 1년간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일단 티커명 ARKQ는요. 아크 자율주행 로봇공학 ETF입니다. 아크 ETF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상장된 지 무려 10년이 넘었네요. 테슬라, 테라다인, 로켓랩 등 3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티커명 BOTZ 글로벌 X 로봇공학 AI ETF입니다. 2016년에 상장됐고요. 시총 규모가 4개 중에 가장 큰데 3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엔비디아, 인투이티브 서지컬, 키엔스 등 글로벌 기업 50개 정도 담고 있습니다. 티커명 아로비오 로보글로벌 로보틱스 자동화 ETF입니다. 시총은 1조 3천억 원 정도고요. 4개 ETF 중 가장 먼저 상장됐습니다. 2013년에 상장됐고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환학,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 80개 넘는 종목을 담고 있네요. 끝으로 티커명 ROBT는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인공지능 로봇 ETF입니다. 메타, 암바렐라, 서비스나우 등 무려 100개가 넘는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한 달간 주가는 4%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그리고 미국의 주요 로봇 ETF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로봇 ETF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ETF에 어떤 기업명만 들어가니까 저 기업에서는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는지를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ETF와 해외 ETF 중에서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 질문을 바꿔 말씀을 앞서 노코멘트 하신 질문 있잖아요. 휴머노이드냐 아니면 다른 쪽이냐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냐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답변을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성 종목 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국내에서 이제 해외랑 유사한 어떤 사업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를 놓고 보면은 사실 수익률이 유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차이 때문에 시장의 차이. 그걸 반영하는 시점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에는 BOTZ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1등 비중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2등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생각을 이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올랐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심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지만 연말 기준으로 상승 마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하게 뭔가 노하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로봇 기업들, ETF에 포함된 기업들, 이게 많은 기업들이 ETF 안에 몰려 있으면 아까 본 80몇 개의 기업들이 한 ETF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또 그 기업들 각자만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연구원님이 지금 바라보는 쪽에서는 어떤 ETF가 가장 좀 효율적이라고 보여지시는 걸까요? 그러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려우십죠.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은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바스켓 매매나 이런 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비중이 뭐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 있는 ETF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상위 기업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가져갈 겁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로봇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ETF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국내든 해외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특정 종목에 집중돼 있는 ETF를 투자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테슬라도 있을 거고요, 네,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수님께는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10년이라고 하셨어요. 네. 10년, 2035년 정도면은 수민 캐스터는 이 10년 뒤에 수민 캐스터는 10년까지 2035년까지 일할 거 아니시잖아요. 이 자리에 로봇이 수민 씨를 대신하고 있다. 로봇의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나요? 아니요. 저도 좀 그런데 앞서 10년 정도 뒤, 그러니까 2035년 정도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계산일까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기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러이러이러한 기술적인 장벽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기술적인 장벽들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느냐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0년이면은 충분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분명히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는 곧입니다. 그보다 빠르게 훨씬 네네. 빠르게. 2020년대 후반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했던 어떤 공정을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 테슬라가 가장 선두에 있고요. 네. 그 뒤를 바짝 아마존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구글의 투자를 받고 있는 어떤 회사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자동차 공장, 물류 라인 이런 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10년 뒤 2035년도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가 영화 속에 보던 터미네이터 수준인가요? 터미네이터까지는 안 되겠죠. 그거까지는 그렇죠. 좀 무리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일상에서 하는 노동들 이런 것들 대부분은 예를 설거지, 청소, 빨래, 뭐 집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한두 가지 일을 해갖고는 ROI가 안 나오죠. 그렇죠. 집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행동 모델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 길을 몇 주 전에 엔비디아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데이터 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엔비디아가 그것을 도와줄 테니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줄 테니 빨리빨리들 하십시오. 그래요. 대신 우리의 연합군이 되세요. 엔비디아 연합군이 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감이라는 게 없는데 10년 뒤라고 하고 이제 눈앞에 하나씩 보이다 보면은 이 현실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 또한 또 만만치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 로봇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눈앞에 10년 뒤에 이제 로봇을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지금 이거 로봇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좀 더 확인해 보고 기업에서 활용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좀 들어가도 되는 건지 한마디로 지금 시점에 단기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로봇은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될지 이 질문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분명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둘 다 좋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성이 명확해서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신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네.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계적 적립식 매수가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나중에 돌아가 보면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산업이 성장하는데도 실제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단기나 중장기적이나 지금부터 접근을 해서 멀리 보는 호흡이든 아니면은 지금 짧게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든 둘 다 로봇 섹터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런 신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기술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에서 발전 내용, 산업의 발전 그리고 기술 동향 등을 파악해서 네. 그런 것들이 발표될 때 비중을 좀 더 실는 방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적 관점이든 단기적 관점이든 중장기적 관점이든 어쨌든 로봇 섹터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인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상승부시 지피는 로봇 섹터 올해 이끌 주도 업종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 오늘의 한 줄 평, 오늘의 결론을 한 줄 코멘트로 오늘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가볼까요? 우리 그냥 연구원부터 가볼까요? 우리 박찬솔 연구원 한 줄로 로봇에 대한 모든 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로봇은 확실한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은 확실한 미래다. 뭐 부가 설명이 필요 없겠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수님의 한 줄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뒤로 밀었습니다. 우리 한재공 교수님, 로봇은 네모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줄 평, 어떤 한 줄이 나올까요? 로봇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로봇이 사용될 업종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사용될 업종에 주목해보자. 네, 예전에는 생산성이 별로 없어서 외면받던 업종인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확 올라갈 업종. 그렇게 한 단계 더 앞을 보는 이런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좀 뭐 3D 업종이다 해갖고 좀 네. 뭐 거부하고 피한다 뭐 이런 업종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업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죠. 그래요. 또 생각을 또 여러 가지를 또 하게 만드네요. 저도 한 줄 있습니다. 로봇 발전은 확실하나 우리 쪽 일에 놓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거나 또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로봇 기업은 어디일지 한재권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네, 저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직까지 상장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스타트업, 스케일링업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A 로봇도 지금 빠르게 스케일링업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만 상장사 중에서 굳이 얘기해라라고 한다면 그 로봇을 지원하는 업체들입니다. 로봇을 지원을 한다? 예, 엔비디아 같은 거죠. 네네네. 그거를 빼고 그러면 상장사가 어디냐? 그러면은 구글 또는 아마존 이렇게 로봇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업체들입니다. 그거 이외에 비상장사 중에 좀 나중에 IPO하는 걸 지켜볼 테니 좀 알려달라 그러면 누가 뭐래도 피규어 AI 같은 회사 그리고 또 앱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곧 주목받을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미국 회사들 주목해 주시고 네. 중국에는 유니트리 같은 회사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엔비디아처럼 하드웨어 쪽, 그리고 또 투자하는 회사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새 또 한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장 쪽에서는 철저하게 하드웨어 쪽으로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투자 이 세 가지 로봇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가장 관심이 간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느 쪽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보실까요?
일단 주인공은 하드웨어일 겁니다. 눈에 하드웨어. 보이니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죠. 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AI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가 앞에 보이겠지만 사실 그 하드웨어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AI가 누가 지원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신들의 FSD 기술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피규어 AI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걸출한 인공지능 회사들이 뒤에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AI 회사가 휴머노이드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요 구도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가볼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또 로봇주들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다가 또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주가가 좀 더 오랫동안 오를 수 있도록 단기적인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지 않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나 이런 거는 제가 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올라서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 집중을 못 하더라. 음. 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이제 시장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 로보틱스 관련된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15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여기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고 계시는 합산 시총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요. 그래도 연구원님의 대략 그래도 로봇 이 정도면 합산 시총이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저희는 모르니까 그걸 좀 힌트로 제가 얻어서 이 정도까지 한번 지켜봐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제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생산량 가이던스를 보면 일단은 뭐 중기 기준으로 보면 네, 네. 한 1만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가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B2B로 먼저 들어갈 텐데 네. 아마도 3천에서 5천만 원 수준에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보면 B2B에서 3천에서 5천. 네.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랑 이제 곱해 보면은 시장에서 달성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달성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총은 네. 지금 그 PSR 100 기준이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명쾌하게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진행자를 못 만나보셨죠, 아직?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